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조금씩 올리던 영상들은 학원에서 강의할 때 녹화를 좀 진행해서 올렸던 것들이었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업로드하게 되는 것은 또 오랜만인데 얼마나 또 업로드를 하고 또 얼마나 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비디오 트랜지션 기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외주할 때나 모션 그래픽 영상 제작할 때 자주 쓰는 실전 노하우라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거 비디오 트랜지션 기법 1탄 있죠. 그게 그나마 제 영상 중에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탄은 이쪽에 보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총 3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두 종류의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일러스트 파일을 각각 불러오겠습니다. 하나씩 불러오시는데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패널에 놓아주시면 인풋 카인드가 뜨고 인풋 카인드 컴포지션, 푸티지 디멘션, 레이어 사이즈로 해서 OK 눌러주세요. 바다, 섬, 숲 이렇게 준비해드린 3종류를 다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크기가 750 곱하기 500 좀 작기 때문에 컴포지션 수정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 눌러서 프리셋을 HDTV 1080 29.97 해주시고요. 듀레이션은 한 10초 정도 넉넉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 해줄게요. 컨트롤 K, 컨트롤 K, HDTV 1080 29.97. 먼저 숲 컴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오른쪽 나무가 나중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두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레이어들을 선택을 해서 3D 레이어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이제부터 이 Z축 포지션을 이용해서 앞뒤로 레이아웃 배치를 해볼 것인데요. 우선 이 레이어들을 Z축을 이용해서 깊이감 있게 배치를 하기에 앞서서 위쪽에 레이어의 뉴에 카메라 이것부터 먼저 생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Z축으로 미리 레이어를 나눠두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생성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지금 보시는 이 프리셋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광각 렌즈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망원 렌즈가 되는데 광각 렌즈냐 망원 렌즈냐에 따라서 이 Z축으로 나눠놓은 이 레이어들의 거리감이 화면상에서 달라지게 표현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먼저 Z축으로 나눠놓고 카메라를 생성하게 되면 레이어들의 거리감이 화면상에서 내가 의도한 거와 달라지게 되면서 다시 이 레이어들의 Z축 포지션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먼저 생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레이어의 Z축 포지션을 조절하는 것이 더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mm 짜리의 단렌즈로 광각 렌즈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요, 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이제 카메라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짓고 3D 레이어를 체크를 하고 카메라를 카메라 컨트롤러에 페어런트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카메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카메라의 이 앵글을 조절하는, 카메라의 앵글과 샷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을 관성이라고 해주는데 3D 레이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를 관성 레이어에 페어런트 해서 이렇게까지 일단 카메라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요것들을 복사해서 선 컴포지션, 바다 컴포지션 미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숲 컴포지션에서 레이어들을 Z축으로 레이어들의 이 깊이감 형성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요 덩쿨에서 왼쪽 풀까지를 좀 하나의 세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단축키는 Ctrl Alt Shift Y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3D 레이어 체크해주고 이 왼쪽 풀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둬서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덩쿨은 따로 세트를 마련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런 단독 레이어들도 일단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페어런트를 걸어두는 편이 낫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윗수풀에서부터 요 뒷수풀까지 이걸 한 세트로 두고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또 만들어서 페어런트를 걸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뒷나무, 구름, 뒷산, 태양 뭐 이것들은 전부 다 각각의 그룹으로서 따로따로 Z축 포지션을 조작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페어런트를 걸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이즈 조절할 때 좀 편해요. 배경 레이어는 딱히 지금 3D 레이어를 체크해 둘 필요가 없고요. 자, 배경 레이어는 그냥 스케일을 쫙 키워서 화면을 가득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덩쿨의 이 널 오브젝트, 자, 널 오브젝트 이름도 좀 바꿀게요. 자, 덩쿨 뭐 포어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미드그라운드,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뭐 사실 이 뒷나무부터는 전부 다 백그라운드 요소이긴 한데 뒷나무는 그냥 이 널 오브젝트의 이름을 백그라운드 짓고 구름은 구름, 뭐 뒷산은 뒷산 이렇게 지어 놓을게요. 태양은 태양.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Z축으로 입체적인 이 깊이감 있는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거면 앞, 중간, 뒤 기본적으로 이 3단계 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지어봤던 것이고요. 자, 포어그라운드는 일단 Z축 포지션으로 0 냅두고 미드그라운드를 Z축 포지션으로 500만큼 뒤로 빼주도록 하고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500을 더한 1000 이렇게 해서 각각의 500의 간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500, 2000. 지금 널 오브젝트 만들어 놨던 것들만 간격을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덩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앞으로 빼겠습니다. 한 Z축으로 마이너스 200 정도만 앞으로 좀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커스텀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레이어들이 이렇게 앞뒤로 배치가 된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의 저의 이 시점 조작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Alt를 꾹 눌러보시면 마우스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건드리면 이게 이제 오르빗, 궤도를 돈다는 거죠.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달리 인, 달리 아웃,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이게 펜, 둘러보다 가로, 세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툴은 왼쪽 위에 이렇게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툴은 뭐 쓸 필요가 없죠. 방금의 단축키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거리차 때문에 생기는 이 스케일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에 대해서 스케일을 이 화면에 알맞게 다시 키워줄 것인데, 일단 화면에 알맞게 뭐 레이어들을 갖다가 스케일을 키워주다 보면은 레이어의 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 장점들이 좀 있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들은 여기 보시는 이 핸님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딱 체크를 해주시면 이 벡터 이미지의 성격이 살아나요. 여기 마우스를 뭐 가만히 대다 보면은 설명이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벡터 레이어는 뭐 레스터라이즈가 뭐 된다 해가지고 벡터 이미지의 성격이 이제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아무리 키워줘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 핸님 버튼을 체크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효과 적용들도 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렉이 심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핸님 버튼을 체크해가지고 스케일을 키워서 뭐 렉을 발생시키기보다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크기를 생각보다 많이 키워놓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 불러와서 웬만하면 핸님 버튼을 체크하지 않고 이제 그 작업을 좀 하는 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제가 드린 파일 크기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핸님 버튼을 체크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포그라운드부터 스케일을 이렇게 좀 화면에 알맞게 키워주도록 하고요. 덩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리고 미드그라운드의 스케일. 자, 널 오브젝트로 지금 다 페어런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되고, 이게 그냥 레이어를 갖다가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시다는 걸 좀 비교해 보시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름이랑 뒷산은 좀 레이어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뒷산의 포지션이 이제 1500, 구름의 포지션이 2000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네, 그래서 뒷산이 지금 구름보다 앞에 있게 그렇게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뒷산의 스케일, 구름의 스케일, 한 요 정도 크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스케일, 한 요 정도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바다와 섬 컴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레이어 4번은 뭔지 모르겠네요. 지워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페어런트를 하는데, 뭐 어떤 걸 한 세트로 묶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은 3D 레이어 체크해 주실 필요 없고요. 뭐 핸님 버튼도 필요 없고요. 스케일 키워서 화면에 꽉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 컴포지션에서도 배경은 이 핸님 버튼 체크 해제해 놓을게요. 자, 이름 지어 주시고 사실 뒷선부터는 또 전부 다 백그라운드 요소이긴 하지만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어그라운드의 Z축 포지션은 그대로 두고 미드그라운드 500, 백그라운드 1000, 앞구름 1500, 뒷구름 2000, 태양 2500. 커스텀 뷰에서 확인 한번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조절. 널 오브젝트로 그룹 지어놓고 하니까 정말 편하죠. 태양 크기는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태양이 화면 중심에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태양은 화면 중심에 좀 잘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섬 컴포지션도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중간 섬의 위치만 조금 더 위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 자, 마지막으로 바다 컴포지션까지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전부 다 3D 레이어 체크, 핸님 버튼 체크, 배경은 제외라 그랬죠. 배경은 그냥 스케일만 키워서 처리해 놓도록 하고요. 오른쪽 꽃에서 숲을까지만 포어그라운드로 형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나무, 오른나무, 모래사장까지. 자, 그 다음에 배와 자, 등대와 섬, 중간섬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둘게요. 그 다음에 뒷섬.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씩 조금 노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 좀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름 바꿔줘야겠죠? 포어그라운드. 사실 뭐 얘도 반쯤은 포어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얘는 뭐 포어그라운드 1, 뭐 포어그라운드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게요. 그 다음에 배 등대 섬, 미드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해류, 바다. 조금 이상하죠? 바다도 근데 보시면은 미드그라운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다와 해류를요, 미드그라운드에 포함을 좀 시킬게요. 아이고. 바다와 해류를 미드그라운드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류, 태양. 자, 이렇게까지 세팅하고 이제 Z축으로 포어그라운드는 가만히 두고 포어그라운드 2부터 500, 미드그라운드 1000, 백그라운드 1500 이런 식으로 500의 간격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커스텀 뷰에서 확인 한번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스케일을 조작을 해서 화면에 알맞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화면에 컴포지션의 크기를 이 핏업 투 100% 했는데 단축키는 Alt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예요. Alt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얘도 화면 가운데에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모든 컴포지션들이 다 태양이 있네요. 화면 중앙에 잘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드그라운드가 높이가 다소 좀 해수면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거 좀 알맞게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에 따라서 백그라운드의 Y축 포지션, 기류 이런 것들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레이어들의 이 Z축 포지션을 이용한 깊이감 있는 레이아웃 세팅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메인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각각의 장면들을 비디오 트랜지션 기법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은 메인, 프리셋 HDTV 1080-29.97, 듀레이션 10초 주시고 OK 눌러주시고요. 일단 섬 컴포지션부터 먼저 메인 컴포지션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섬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자, 일단 이 관성 레이어를 이용해서 0초부터 한 5초까지 좀 서서히 앞으로 다가가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Z축으로 5초에 200 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섬 쪽으로 카메라가 다가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내주실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한 2초에서 이 카메라 컨트롤러의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2초 20프레임 정도의 Z축 포지션을 쫙 앞으로 당겨서 그리고 Y축 포지션도 좀 조절을 해서 이 섬 안으로 카메라가 확 들어가는 듯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Z축 값 2000, Y축 값은 한 요 정도?
한 250 정도 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생을 해보시면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카메라가 이제 훅 앞으로 다가가는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F9번 눌러서 그래프 안에 들어가서 자 스피드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스피드 그래프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전부 선택을 해서 가속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속도를 주게 되면 이 모션 자체가 좀 부드럽게 표현이 안 돼서 적당하게 가속도를 좀 주도록 하고요. 재생을 해봤을 때 서서히 앞으로 다가가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숲으로 훅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좀 영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이다, 이걸 감안을 해서 자 0프레임에서부터 20프레임까지도 뭔가 등장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0초 20프레임에 요거 눌러가지고 현재 상태의 키프레임을 찍어 놓도록 하고, 0초에서 Y축 포지션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재생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가속도 감속도도 얘는 좀 중앙 쪽이 살짝 우뚝 솟아있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가속도 감속도를 좀 주도록 할까요? 요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자체는 이 컴포지션 자체는 지금 2초 20프레임까지가 이제 쓰임새가 다 되는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와서 2초 20프레임에 컨트롤 쉬프트 D로 뚝 잘라가지고 뒷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 뒤에 숲 컴포지션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카메라가 확 다가가면서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연출을 이제 주면 되는데요. 이제는 숲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뭐 숲 컴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이 관성 0초부터 5초까지 뭐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도록 하고, 재생해보면 점점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컨트롤러가 자 0초의 키프레임을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 놓고 0초 20프레임에 살짝 앞으로 한 Z축으로 200만큼 주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 선택해서 F9번, 얘는 감속도를 주도록 할게요. 감속도. 자,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시면 카메라가 앞으로 훅 다가가는 모션이 진행이 되고, 이 훅 다가가는 모션이 끝나고도 텐션이 끊기지 않고 앞으로 다가가는 듯한 이 말 그대로의 관성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관성 레이어를 세팅해 놓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관성 레이어를 우리가 세팅을 해놓지 않았으면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제 모션이 뚝 끊겨버렸죠. 그러니까 영상 전체의 템포가 딱 끊겨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워킹이 끝나고도 그 방향으로 계속 밀리는 듯한 이 관성의 느낌이 들어야
템포가 영상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성 이 레이어 세팅을 해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섬도 마찬가지죠. 섬도 계속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그 다음에 더 확 가까워지는 이 모션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가까워지면 그것도 되게 템포가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다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훅 다가가게 그렇게 템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섬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속도를 이용한 퇴장 애니메이션을 준 거죠. 이 컴포지션에 대한 퇴장 애니메이션을 준 거고, 숲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감속도를 이용한 등장 애니메이션을 준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 이제 자, 가속도로 퇴장을 하고 감속도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흡이 완성이 된 거죠. 하나의 호흡. 이런 하나의 이 텐션에 대한 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재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섬에서 숲으로 장면 전환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숲에서 바다로 장면 전환이 돼야겠죠. 자, 숲 컴포지션 다시 들어오셔서 이 오른쪽 나무가 지금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오른쪽 나무의 레이어 순서를 좀 오른쪽 숲을 위쪽에다가, 그래서 제일 앞에 배치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X축으로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서 이 오른쪽 나무의 오른편 부분은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두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상관없고요. 처음에는 상관없고, 첫 등장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이 오른쪽 나무의 오른편은 안 보이게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얘도 한 2초쯤에 이 카메라 컨트롤러의 포지션에서 자, 현재 상태의 키프레임을 찍어놓고 2초 20프레임에 가서 X축 포지션을 건드려가지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건데, 이 오른쪽 나무만 화면 왼쪽 바깥으로 다 사라지게 만들면 돼요. 이 뒤쪽에 남은 애들이 얼만큼 남았든지 간에 이 오른쪽 나무만 화면 왼쪽 바깥으로 확 사라지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한 2초에서 3초까지로 템포를 줄게요. 2초에서 3초까지로 타이밍을 마련해 주도록 하고, 두 개의 키프레임을 이번에는 좀 가운데 쪽이 살짝 우뚝 솟을 수 있게 이렇게 가속도 감속도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고 나서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 오른쪽 나무의 뒤쪽으로 뭐 솔리드든 쉐이프 레이어든 상관없고요. 이렇게 화면을 전체적으로 가릴 수 있는 큰 뭐 솔리드나 도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3D 레이어 체크를 해주시고, 레이어 순서를 오른쪽 나무 아래쪽으로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포어그라운드 이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쉐이프 레이어를 오른쪽 나무에 요 나무의 경계선에 맞춰서 오른편에 쉐이프 레이어가 배치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재생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오른쪽 나무의 경계선 오른편에서 나중에 이 쉐이프 레이어가 화면을 다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얘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어느 정도 재생이 되고 나서 이 타이밍에서부터 쉐이프 레이어가 보이도록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쉐이프 레이어가 안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야 쉐이프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블렌드 모드가 있어요. 이 블렌드 모드가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왼쪽 아래쪽에 이 두 번째 메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쉐이프 레이어에서 여기 이제 블렌드 모드에 실루엣 알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실루엣 알파라는 것을 딱 눌러주시면 이게 약간 이제 알파 매트의 반대? 뭐 알파 인버트 매트의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쉐이프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들이 전부 다 투명해지게 됩니다. 이 쉐이프 레이어의 투명도에 따라 얘네들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딱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의 이 사이즈만큼 텅 비어버리게 되죠. 재생해 보시면 요렇게 텅 비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컴포지션에 확인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메인 컴포지션에서도 텅 비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컴포지션, 이 레이어의 아래쪽에다가 바다 컴포지션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게 되면, 그럼 재생했을 때 뒤쪽으로 바다 컴포지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 저의 노하우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숲 컴포지션에서 한 3초까지 모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메인 컴포지션에서 타이밍 맞춰서 컨트롤 쉬프트 D 잘라가지고 지워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숲 컴포지션의 이 퇴장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작이 2초부터였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메인 컴포지션에서도 이 바다 컴포지션의 시작 타이밍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다 컴포지션도 뭔가 등장하는 듯한, 이렇게 이 숲 컴포지션이 왼쪽으로 빠지니까 바다 컴포지션도 뭔가 왼쪽으로 등장하는 듯한 이 스탠스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바다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자, 일단 또 관성 레이어부터 한 5초까지 왼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뭐 960 플러스 200 이 정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면 왼쪽으로 살살살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로, 자, 포지션이 X축으로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자, 1초에 X축으로 플러스 100이 되게끔 뭐 이렇게 세팅을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에 빈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레이어들의 스케일을 좀 더 조절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카메라 컨트롤러의 이 전체적인 Z축 포지션을 약간 당겨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이 빈 부분을 좀 처리를 해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당겨야겠네요. 근데 뭐 이 이상 당기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나중에는 얘네들의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워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를 5초까지 재생하진 않을 거니까 한 3초까지 재생한다고 봤을 때 3초를 기준으로 스케일 조절을 좀 다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빈 공간이 안 보이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숲 컴포지션에서 가운데가 좀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놨는데, 바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키프레임을 F9번 눌러서 가운데로 좀 우뚝 솟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이거는 한번 타이밍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바다에서 뭐 너무 스케일을 좀 키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그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림 요소들을 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저 왼쪽에 나무가 거의 뭐 보이지가 않고 있고, 처음에 이 왼쪽 나무가 조금 이 왼쪽 부분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도 메인에서만 그게 안 보이면 되거든요. 그쵸? 메인에서만 그게 안 보이면 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포어그라운드 쪽만 좀 더 이렇게 움직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을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겹쳤어요. 그죠? 겹쳐가지고 둘 다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이런 하나의 호흡을 만들어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섬과 숲 같은 경우에도 섬은 퇴장할 때 가속도, 그리고 숲은 등장할 때 감속도를 줘서 얘도 이렇게 하나의 호흡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면 전환을 갖다가 비디오 트랜지션을 연출을 할 때 가속도 감속도를 이용한 하나의 호흡, 이걸 만드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의 진행 방향, 카메라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다음 장면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화면이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라면 다음 장면이 왼쪽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카메라의 진행 방향을 또 일치시켜 주셔서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요,
이 각각의 레이어들에 전부 다 모션 블러 세팅까지 해 주셔서 얘네들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 때 잔상이 남을 수 있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잔상의 느낌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뭐 체크하고 체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어떤 기호에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션 그래픽에 유용하게 쓰이는 비디오 트랜지션 기법 2탄 무사히 마무리해봤고요. 나머지 각 레이어들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전체 완성본도 한번 제가 자료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네, 모션 그래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띵킹 프로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